저는 30대 초반, 이제 겨우 결혼 6개월 정도 지나서 한참 신혼생활 중인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 주변의 수많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정말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요즘에 시집살이하는 집이 어디 있나 생각했었는데 그 옛날 쌍팔년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옛날 영화 미저리에 나오는 시어머니 그 자체예요. 남편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제게 잘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가식을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단둘이 있으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남편과 제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도 꼴보기 싫은지 매일같이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연애하던 시절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남편 둘만 살고 있었거든요.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고 신혼집을 따로 구하는 것보다는 원래 시댁집이 넓어서 거기서 함께 살다가 몇 년 후 돈 모아서 분가해서 사는 걸로 결정하고 시작한 결혼이에요. 주변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다들 말렸지만 저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시댁집 자체가 48평의 넓은 평수였고 3명 살기에는 방도 많고 각자 방에 화장실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저희가 집에서 크게 마주칠 일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도 시아버지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적적할 것 같다면서 우리만 좋으면 함께 살다가 언제든지 원하면 분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신혼 초반에는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고 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시어머니도 무섭고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도 꼴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에 대해 전부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이 걸려도 모자란 일이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늦는다고 전화가 와서 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어야 하는 날이었어요. 밥도 새로 하고 찌개도 끓여서 식사 준비 다 한 뒤에 어머님께 식사하시라고 불렀더니 너는 네 남편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라고 쏘아붙이시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그저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남편이 오늘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와서 어머님 배고프실까봐 먼저 드시라 한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년이 배고픈 거 아니고 나는 배 안 고프다. 이따 내 아들 집에 오면 같이 먹을 테니까 먹고 싶으면 너나 실컷 먹어라.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밥 처먹으러 시집 왔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저는 살면서 저런 말을 처음 들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며느리에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 싶어서 너무 놀랐고 저 때 이후로 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함부로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죠. 너무 놀라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밥 먹을 생각이 뚝 떨어졌고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방문 앞까지 오셔서 저것이 누구 보고 치우라고 상도 안 치우고 방에 쳐들어가 있어? 아무리 집에서 못 배웠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몰라. 라고 다 들리도록 크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저 말을 들으니 자꾸 눈물만 나고 남편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회식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야 술이 만취가 되어 집에 들어오더니 저희 부부 방이 아니라 시어머니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다음날 남편에게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님 좀 무서우신 분인 것 같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서 자기 엄마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오늘 아침만 해도 며느리 걱정하니까 술 많이 먹고 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보고 왜 자기 엄마 뒤에서 험담하냐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었는데 남편도 정상은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이중성은 겨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친한 친구들이 제가 결혼하고 난 뒤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면서 오랜만에 한 번 뭉쳐 저녁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늦게까지 놀자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모처럼 만나 기분 풀자면서 하도 조르길래 혼날 각오를 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 친구들이 이 동네로 놀러 온다고 하는데 내일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저녁 먹고 시간 보내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동안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잔소리를 먹을지 긴장하면서 조심스레 물었는데 의외로 흔쾌히 기분 좋게 나갔다 오라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도 가끔 친구도 만나고 기분 전환할 때도 있어야지. 다녀오너라. 모처럼 나도 아들이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야겠구나. 라고 하시길래 좋으면서도 속으론 웬일이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말씀 없이 허락하실 분이 아닌데 뭔가 찝찝했지만 기왕 갔다 오라고 했으니 저도 좋은 마음으로 친구들과 밤 10시 넘어서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오랜만에 밖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카페에서 신나게 수다도 떨었더니 그동안의 시집살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고 앞으로는 서로 싸우지 않게 잘해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너는 시어머니가 몸살 감기 걸렸는데 병간호하기 싫어서 혼자 나가서 놀다 왔냐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바로 어머니 방으로 가봤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화분에 물도 주시고 집안 청소도 하다가 제가 나갈 때쯤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 보시던 분이 보란듯이 머리에 물수건까지 하나 떡하니 올리고 기침까지 콜록콜록해가며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제 왔니? 내가 혼자서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저를 노려보고 있고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이 정황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 다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너는 밖에서 친구들은 잘 만나고 왔니? 늙으면 너희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일찌감치 남편 따라갔어야 하는데. 라고 하시며 돌아 누워버리시는데 진짜 미치고 펄쩍 뛰겠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아픈 시어머니를 혼자 버려두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 들어온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뭐라고 변명하기도 옹색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라 그저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몸이 아프신 줄 몰랐어요. 라고 사과드리고 나서 남편과 또다시 한바탕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왜 어머니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느냐고 제게 화를 냈고 저도 저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머니께서 전혀 불편한 곳 없어 보였고 허락받고 나가서 놀다 온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싸움이 부부싸움까지 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안 풀렸는지 혼자 씩씩거리다가 거실에 나가서 자고 저도 저 혼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침대에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잤네요. 그리고 이번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얼마 전 일어났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집안 대청소를 하던 중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결혼반지를 빼서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 청소를 했어요. 욕조와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나서 반지 빼놓은 것을 까먹고 그대로 놔두고 나온 겁니다. 한참을 잊고 있다가 자기 전에 반지 생각이 났고 그제서야 아까 청소하면서 거실 화장실에 반지 빼둔 것이 생각이 나서 황급히 화장실을 뒤졌는데 제 반지가 없는 겁니다. 집에는 하루 종일 저와 어머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혹시 화장실에 있던 제 결혼 반지 못 보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무슨 반지를 칠칠맞게 잊어버리고 다니냐면서 자긴 못 봤다며 다시 잘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날이 되어서도 반지는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장실 세면대에 빼놓은 뒤로 제가 다시 만진 기억이 없는데 집안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반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시어머니의 방까지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어머님이랑 저밖에 없었는데 참 이상하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모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럼 내가 네 반지를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냐? 얘 말 이상하게 하는 거 봐. 내가 훔칠 게 없어서 며느리 결혼 반지나 훔치는 사람이니? 라고 언성을 높이길래 저는 또 잔뜩 겁을 집어먹고 그런 게 아니라며 다시 잘 찾아본다 하고 시어머니 방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집안일을 하며 여기저기 찾아도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시어머니 말고는 의심 가는 곳이 없었는데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내가 며느리가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루 종일 자기 결혼 반지 잃어버렸다면서 나한테 내놓으라는데
내가 그 반지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디에 뒀는지 모른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방을 다 뒤집어 놓고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지 뭐냐.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집에서 마음 놓고 숨쉬고 살겠니? 하면서 본인이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못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제가 언제 그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또다시 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며느리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고 너가 고른 마누라감이 겨우 저런 거냐며 남편을 나무라시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억울해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 정말이지 제가 다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저만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슬슬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만 하는 건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이 집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아무래도 당신 엄마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며 본가에서 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 엄마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가 먼저 말도 더 살갑게 붙여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아무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라고 해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면서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미 시어머니와 저는 그런 방법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분가는 조금 어렵다면서 적어도 2년은 더 이 집에 같이 살면서 돈을 모아야 이사를 갈 수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을 더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져만 갔습니다. 시모의 폐악질은 이미 여러 번 겪으면서 조금 무뎌져 가는 중인데 이제는 오히려 남편이란 놈이 고부 갈등의 원인이 제게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결정적인 사고가 생겼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시어머니와 점심 먹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면서 너 왜 내가 마신 커피잔은 설거지 안 해두는 거냐? 이제 시어머니가 웃습니? 라고 하더니 손에 든 커피잔을 싱크대로 집어던지다시피 하는 바람에 와장창 하는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커피잔과 컵받침은 싱크대 안에서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고 저는 그때 머릿속에 인내심이 바닥나 있었는지 크게 놀라거나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안에 깨진 그릇 파편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반짝이는 금부치를 하나 툭 던져놓았습니다. 뭔가 싶어 자세히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며칠 전에 잃어버린 제 결혼반지였어요. 예전 같으면 또 화를 내고 시어머니랑 싸움을 벌였겠지만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지 않는 상태더라고요. 애초에 반지가 시어머니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 반지 못 보셨다더니 어디서 찾으셨어요? 라고 물었고 어머니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얼굴에 띄우면서 그러게 그땐 없었는데 오늘 찾아보니 있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표정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고 왜 자꾸 제게 이러시는 거냐고 힘들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소리 질렀어요. 평소와는 좀 다른 제 반응을 보던 시어머니는 지금 그게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냐며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 거 참고 있기 힘들었는데 오늘 끝장을 보자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손을 올리길래 설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제 뺨을 내려치는 겁니다. 시모에 대한 화를 간신히 참고 살다가 뺨까지 맞았으니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달려들었는데 시모가 어찌나 힘이 센지 저를 힘으로 밀치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고꾸라져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식탁에 부딪히는 바람에 차려놓은 반찬과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고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화가 풀리지 않은 시어머니가 어디 되먹지 못하게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덤비고 난리야?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하고 뒤이어 욕을 하는데 넘어지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서 몸도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집에서 이런 대접받고 계속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바닥을 대충 청소하고 저도 씻고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더니 그제서야 몸 이곳저곳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 더 슬퍼지고 몸은 계속 점점 더 아프고 제 자신이 싫어지는 기분에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 여전히 몸 상태는 안 좋았고 아래쪽에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나 싶어 확인해보니 옷에 붉게 피가 묻어나오더라고요.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월경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그게 시작한 건가 싶었는데 평소와는 확연하게 느낌이 달랐어요. 일단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넘어지면서 부딪힌 등과 머리도 깨질 듯이 아파서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요즘 남편과도 조금 서먹서먹한 느낌이라 아파도 저 혼자 갈 수밖에는 없었는데 누구 하나 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만나서 넘어지면서 충격 때문인지 온몸이 다 아프고 월경은 아닌 것 같은데 하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제가 결혼했는지를 묻고는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던지 수액을 맞으며 회복실에서 조금 쉬었다가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하자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건 넘어질 때 생긴 충격이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제가 하혈을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되어서 찾은 병원이었는데 초음파 검사의 결과를 듣고 저는 정말 큰 충격으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8주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기였는데 아까 넘어지면서 생긴 충격 때문인지 스트레스가 원인인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제 뱃속에서 유산이 되었다면서 평소와는 조금 다를 테니 몸 컨디션 회복을 우선으로 신경 쓰고 당분간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없는 병원에서 한 줄도 모르던 임신 소식을 의사에게 전해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유산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누워있으니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병원 회복실에 누워 하염없이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행복은 없겠다 싶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수액을 맞으며 한참을 누워있다 보니 제가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저를 찾아왔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전해 들은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었다고. 당신 엄마 때문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도 못 보고 먼저 떠났어. 라고 울며 이야기하는 제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를 안으려 했고 그 손길이 너무 소름 끼쳐서 거칠게 남편을 밀어냈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당신과 당신 엄마랑 한 집에서 못 살아. 제 말에 남편은 크게 당황하더니 제 손을 잡으며 자기가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제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당장 분가해서 둘만 따로 나와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늦어도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욕을 하고 때리고 밀쳐서 다치게 하는 시어머니보다 항상 이런 상황에 자기 엄마 편을 들어주며 이 모든 사태를 만든 남편이 더 미웠으니까요. 병원 회복실에서 제게 무릎까지 꿇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남편에게 협의 이혼할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당신이 잘 생각해보라고 하고는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제게 연락해서 계속 잘못했다 용서를 빌었고 그나마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어머니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한번 들렀을 때 마침 집 안에 계셨지만 제가 옷과 물건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던 시어머니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편과 그대로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는 위자료 문제로 싸우다가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말에 제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기로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끝냈어요. 끝까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서 이혼을 막아보려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나랑 이혼하기 싫었으면 처음부터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 내 말을 믿어주고 신경 써줬더라면 가정도 지키고 혹시 제 뱃속의 아이도 지킬 수 있었지 않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아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도 아직 젊은 편이고 요즘 이혼 한 번 한 게 커다란 흠도 아닌 세상이라서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는 크다면 큰 돈이지만 그것보다 지옥 같은 그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라도 싫은 사람이랑 살다 보면 지옥이 따로 없네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결혼을 미뤘어야 하는데 당시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시모와 한 집 살림을 선택할 정도로 빨리 결혼을 했나 후회되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시모에게는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지만 그 인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고 남편이 아무리 제 앞에서 울며 불며 싹싹 빌어도 시모 때문에 마음을 돌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성질머리로는 평생 어떤 며느리가 오더라도 잘 지낼 수 없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